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또 진갈비상도 왔다가 이러는데 매번 이 자리에 쌀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일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7년 동안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전 세계 집회 역사를 다 찾아봐도 그런 역사는 광화문 광장에 딱 한 곳밖에 없고 그 지도자는 정광훈 목사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라를 말한 성장 반국가 세력이 없도록 우리가 완전히 뿌리를 뽑읍시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해주실 각 분야 또 전문가들 또 내노라는 분들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그 애국심이 아직도 광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크게 환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대불정 세분다자시 엄전스님, 홍보생가의 상임위원장이신 우리 성모스님, 장천스님, 오암스님, 법운스님, 정스님, 구지스님, 운영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핵 기각, 탄핵 구역. 국민 여러분, 판결 하나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북 국민은 분노하고 적자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이재명의 판결은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현란한 말 잔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벗으니까 머리가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1부, 2부가 끝났을 뿐입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부는 마지막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문제가 있으면 파기하고 재판하라! 재판을 해야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 전에 대법원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판결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대법원은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찬대가 산불 피해를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은혁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라고 멍멍멍 지저댑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 시기가 어디를 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놈은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산불 때문에 온 국민이 울고 난리인데 여러분 새끼가 이런 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가 써니 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해? 사람 들려요? 시방새끼.
물랜동과 물쏘는 정책 기업이 여러분들이 거의 땡전으로 만들어놓고 예산 통과까지 시킨 여러분들이 철장 공산이라는 반역과는 완전 시혜가 마련입니까? 이런 놈들 모두 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살아줘야 할 국민 아닌 반국가 세력입니다. 역적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오이든 마시든 상품을 내는 자는 체포해가지고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저는 법을 만들어야 돼. 부정선거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법안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의 개헌 선거는 그 이유는 첫째, 자유대한민국 수호, 둘째, 반국가 세력 척결, 세 번째, 부정선거, 의혹, 수사, 이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킵니다. 맞습니다. 자기 공작탄에 적가 강타하라. 이가 가라. 이가 가라. 이가 가라. 탄핵 무효 업무 복귀. 탄핵 무효. 무효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업무 복귀하셔야 안 됩니까? 업무 복귀. 한국 불교 성가야 호랑이 정원 컨셉을 대표회장들이 모시겠습니다. 출래 불사 전이로다.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까지 방금은 국민 저항권 경변 만세! 방학운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빨갱이 세력 간의 체제 전쟁 아닙니까? 위원정당, 빨갱이 정당, 민주당, 개혁도. 왜냐? 민주당은 최연소 단파간 적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을 부정선거로 대통령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빨갱이 위원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갱이 문재인 개혁도, 빨갱이 정당, 위원정당, 민주당, 개혁도. 왜 또 김일성이는 왕빨갱이입니까? 동족을 적화시키기 위해 유교남 측에서 동족 500만을 학살했기 때문에 빨갱이 아닙니까? 김일성 개혁도, 김일성이를 함해서는 안 되고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이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 이재명 개혁도, 빨갱이 문재인이가 대통령할 때 하얀면허를 했던 한동훈 이 새끼 배신자고 빨갱이입니다. 배신자 빨갱이 한동훈 개혁도. 그러면 빨갱이로부터 독재자 소리를 걸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하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만세! 국력 경공의 영웅이시죠. 조국건조의 이승이시죠. 5000년 가를 물리신 호국 강경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각 만세! 반천 빨갱이 반국가 세력 반교18 사태 당시 목이고 44살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강탈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상과 한초 발견 신영복도 220명, 중앙법 수천 명이 걸쳐 있었던 광주기 노선을 폭파해서 5차례 걸쳐서 막아낸 제2의 6.25가 막아내면서 1,800의 시생자를 막아낸 조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하 만세! 아이관 국가 세력이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를 법대로 당선된 국회의원 저 빨갱이 새끼들, 이것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비상경을 선포해서 이 나라를 위한 법대로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제차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정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여러분, 내란의 수비는 바로 저 빨갱이 위원정당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개혁당 자유대한민국 만세! 이합조건 만세! 이 광화문 세력을 이미 망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이고 이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광화문 세력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이미 7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을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구국의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 만세! 안세! 위대한 만장하신 광화문 애국 국민 여러분 만세! 안세! 만세! 안세! 만만세! 안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지 스님의 대한민국 만세 상창으로 스님들은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안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안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세! 안세! 대통령 각각 만세! 안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갈수록 스님이 한 분 한 분 불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복에 왕창 불어나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자, 우리 수고하신 엉chân 스님, 성호 스님, 그리고 장chân 스님, 우한 스님, 법원 스님, 전원 스님, 구지 스님, 문인영 스님께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타종교를 믿고 있는 스님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강원 강정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 이 기적, 이 대단한 역사적 흐름은 정광훈 목사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 할 수 있다고 하면 나와 벌어낸 게 이게 이제 다시는 뒤에서 씹어대거나 헛소리 개소리 망발 같은 거는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평생을 교직자로 또 은퇴하신 이후에는 정교조 때려잡고 천주교대 빨갱이 때려잡는 데 앞장서 오신 천주교 모임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교 모임 대표 이예성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유난히 젊은 성도, 여기 앞에서 젊은이들 많이 앉았는데 많이 왔습니다. 이 젊은 대표는 여러분들 끌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왔다, 젊은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나라가 뭐가 단순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선거 관련을 비판한다는 그런 시장사들이고 공고동 관객들 한 20명이 서 있거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사진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들고 나왔느냐 했더니 아주 말을 멋지게 잘해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이 시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훌륭하고 발음이 있어요.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딴거로 갖고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선거 관리를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학생복지로 나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이미 무너졌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북한 김일성 장학으로 공부한 바로 빨갱이 판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선거에 따르면 바로 진겁니다. 언론의 대부분 저는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바로 이재명을 저렇게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보수가 똘똘 뭉쳐서 바로 하나가 됐다.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선주교 신부들이 대부분 사경호가 돼 있는데 지방의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먼저 새마을운동으로 국민들한테 우리는 산다고 5천원짜리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 의식 개혁을 시켜놓고 바로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산업화를 우리는 30년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윤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민들을 깨웠다. 맞죠?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사건 없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서 50일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보겠다. 그런데 이 광화문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심장 하나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둘이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는 셋이 올라가고 이제 한 차가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뭘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을 큰일 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민주당 50명 부정선거를 당선시켰다 하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리고 어떤 화면님은 민주당이 바로 이게 정말 민주주의하는 당인 줄 알았더니 이 민주당이 주사파라는 지밀성이 신공적인 70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한민국 망치는 법을 만들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법은 옳게 판결하는 법원인 줄 알았더니 바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좌익판이라든지 바로 사상적인 판결을 대한민국 법치가 다 불러냈다고 하더라.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랬다. 시골에 그때 자매님들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광화문에 와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완전히 대통령이 던진 그 사고에 바로 광화문에서 그 사고를 이용해서 자유민주를 시켰게 한 이런 사실들을 전국으로 완전히 국민들에게 깨어났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1차적으로 국민들을 깨우르기를 성공했다. 2차로는 뭘 해야 되느냐. 윤 대통령이 바로 탄핵 기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탄핵은 기각될 걸로 보고 기각되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반국가적인 분명에 대한 그것을 척결해야 되는데 이 척결할 때까지 방어의사에게 힘을 뻗어야 된다. 맞습니까?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고 긴 말씀 안 드리고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지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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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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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끌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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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내서 처벌하자!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착한 사람들로 다 태어났는데 세상에 정신 빠진 인간들을 잘못 만나서 사람들이 악마처럼 변해간다는 거, 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악마 세력을 다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정의편에 서지 않으면 조폭과 똑같은 겁니다. 판사가 진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악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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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육군의 작전참모장으로 개헌 계획을 관리를 했었고, 국방부 차관으로서 군 재판을 관리했습니다.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게 개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결을 한 판사들은 반국가 세력의 원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에 기록해서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 대법원에서 즉각 이재명을 구속해서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로스쿨 교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법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비겁한 겁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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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가 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즉각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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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민주당, 일성못 가진 민주당,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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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법에 중요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제대로 대통령으로 노릇을 못할 때는 개혁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를 내란 수배로 몰아서 국회에서 탄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헌법 재판관 8분들은 지금 대단히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려한 막내로 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법대로 판결을 안 해도 2년대로 판결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2의 이완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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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한절 길러주기 바랍니다. 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유, 워낙 세게 흔들어서 성적이와 태극기가 따라가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정민 차관님께 건강하시라고 건강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법고시를 치지 못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좌파 쪽에 있는 법조인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자격 박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우리보다도 못하는 놈들이 변호사 판검사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되겠냐고 이게요. 그래서 우파의 정의를 찾고 진실을 찾고 진정한 법대로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의 선동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저 부산에서, 수원에서, 또 광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이런 정말 우리 광화문 대국 시민 집회를 사실상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탄핵 기각의 결정이 하루빨리 하다 보니까 답답하시죠?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결론은 다 지금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탄핵 기각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왜 죽이시느냐 묻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 계십니다. 그렇지만 답답해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함께 손잡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국사에 걱정할 일이 물론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정말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속이 숯엉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걱정을 하시기에 제가 안동을 오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어차피 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는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제가 안동을 갔더니 마침 안동 지역, 경북 지역의 산불은 이제 주불은 산불은 또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만 주불은 다행히 잠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많은 또 이주민들이 체육관에서 학교에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위로와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 경남 산청 지역 지리산 그쪽 산불은 아직도 굉장히 조심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시름과 또 고통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탄핵 심판이 언제 결론이 나느냐? 사실 저희 변호인단들도 애를 쓰면서도 사실 이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이 서로 의견이 되므로 이제 탄핵 각하주보다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저희들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재판관 가운데 처음부터 우리 대통령의 탄핵 기각 쪽을 연구해둔 재판관들이 계시므로 저희들은 반드시 탄핵 기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되도록 하루빨리 직무 복귀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자유과 국민들이 그동안 또 애써주셨지만 이제 막바지 이 시점에서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를 저와 통화를 하는 기회에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전함 속에 모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죄송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대통령이 복귀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야당의 행각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간의 폐악질을 넘어서 이제 복귀한
다시 탄핵을 하겠다. 또 모든 장관을 탄핵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정말 이거는 미친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농담이었어. 나라의 덕을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패전적인 낭만을 마음속에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국민들이 법법을 다루는 재판관이 자빠지면서 사전에 이로부터 지령했다 들었습니까? 이번에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따지면 민주당의 한때는 원로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인의 말씀을 반드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해치 안 하고 아시겠어요? 자, 우리 원로 정치인 김경준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문재인이 안 보여 끼지네. 여기 음식이 대가를 자르러 왔는데 저 딸이 왜 독일만 다녀 십시기들 죽이고 너 건들면 2020년 8월 15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회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는 무슨 혐의로 감옥사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대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을 몇 명 모으느냐 하니까 뭐 몇백 명 모은다. 그런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네 왜 신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청중이 왔느냐? 저는 칼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인원을 거짓말했다 해서 우리 김수현 공지하고 저하고를 열흘 동안 종로 유치소에서 감옥살이를 따니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서울구치소에 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석 달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때 저를 무료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석동영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동영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별명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 양반이 한국 현대사의 영웅이 되려고 착각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한국 역사의 불태움의 촉성을 하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상단의 최고 영웅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저 엉터리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묻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만약에 김기를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유죄를 받게 되면 434원 돈도 물어내야 되고 감옥소를 가야 하는데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걸 인정한다 이래서 지가 높지 않은 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김기 거는 무죄로 하고 백현동 것은 조금 미안하고 80만원 벌금만 내려주시오 하면 이재명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꾀놀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무죄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12명의 대법관을 위해서 3명을 빼놓고는 전부 우리 편에.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에 가서 뭐 이거 봐라 이거 잘 안 된다는 파기 환송을 시켰어요. 썼던 거 다시 해라 이러는데 파기 환송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파기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 파기 재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형사 상고심의 2419건이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295건을 그렇게 1.44%에 해당되는 것은 파기 환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파기 재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냥 판단을 해보면 파기 재판은 0.073% 15건을 파기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이 이것을 다 몰아가지고 이재명에게 파기 재판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를 판결해가지고 대통령 그냥 대통령 출근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러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8대빵처럼 제가 지난 주에도 그 전주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8명의 헌법 재판관 중에 죽어도 꼭 우리를 믿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5대 3이냐 4대 4냐 무조건 우리가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을 당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60몇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저 경무대에 가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공공의 눈물 들고 체력탄에 눈물 짓고 투옥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 자유민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이기봉이나 최인규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의 정치는 다 잘했는데 이재명 몇 쪼무라기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넘어가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창창을 남달해서 여러분 주여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그 저축에 25년 그 사업을 말벽에 방황에서 대마하고 하는데 할아버지 그때 되셨어요? 아니 난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근데 할머니가 그래서 여기는 많은 경제 어머니들 할머니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광화문에서 평판을 내고야 나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신하고 믿으면서 용기 있게 윤석열 각하 만세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네가!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설이 아주 셉니다. 자,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계속 똑같은 얘기고 기각 이외에 다른 판결을 생각하고 있다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지금 넣을 분이 한 3사람이 있나 싶어요. 집회 현장에 불난 곳에 병원에 부상당한 사람 장례식장에 항상 그분이 서 있는 걸 보고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누군가 그 봤더니 이야,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이 아파하고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을 부드럽게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조선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상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선권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 앞에 무대에 가가 옛날에 바쁘게 그때 이거 하나씩 만 원씩 했거든요. 하나 둘 셋. 기각의 시간 누구나 이끌어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탄핵 기각의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온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면 외칠수록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같이 탄핵 기각 외쳐주십시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좀 전에 김경재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당 이재명에 대한 2급 항소심 선고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사의 치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1심에서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재판 로또 재판입니다.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법원은 빨리 파기 재판을 해야 돼요. 대법원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제가 10여 주 전 이 광장에서 말씀 올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거리 카르텔, 셋째 조국주사파 카르텔. 말씀드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좌파 사법 카르텔이 기술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수로 법 올리고 정의를 외치지만은 정의가 지금은 국국이 돼서 5년 된 좌파 카르텔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문재인 임기 말까지 무려 21차례 탄핵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대통령을 지키고 40년 동안 무려 29차례 탄핵을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시죠?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번째 재판하시죠? 성주의 요셉 대통령 아무에 대한 사실을 정보에서 아무에 그 대통령 권한에 대한 사소했습니다. 또 기각됐습니다. 마음으로 기각됐습니다. 출탄에 출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부정부패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국가본란 행위고 이게 바로 내란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민당의 이재명이야말로 이런 내란 행위 국가본란의 수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바로 국민 앞에 자꾸 대기하고 민당 대표님께서 물러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제 민당 초선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 재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2조 등등 국회의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계속 한마디로 국정원한테 입법 군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돼. 마흔의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아닙니다. 마흔의 후보자는 여야 한간의 후보자가 아닙니다. 마흔의 후보자는 빅당을 낸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톱태만간 8분에게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시는 김대의 이름으로 빨리 다음 주에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라. 맞습니까 여러분?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속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조시계로 시간까지 쟀습니다. 그리고 변론길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빨리 마치겠다고 이렇게 졸속 신속심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후 변론 진술한 게 지난 2월 20일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최후 진술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간 끌 문제가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직무와 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 빨리 다음 주 초라도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 탄핵 심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은 기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기각 외쳐주시고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헌재과 광화문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민노총이 헌재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빨리 또 헌재 앞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탄핵 기각은 사실상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됩니다. 배신자들 이자들이 절박해요. 이제 헌재에 가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기 위해서 헌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헌재로 갑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오늘 사실상 마지막 수익의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지다가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이 다음 주를 더 넘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헌재 재판관 2명이 이제 사퇴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 우리도 뻔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거의 승리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4대4 적어도 5대3 기각이 확실하다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승리이고 우리 광화문의 승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국민이 깨어났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개조, 자유통일을 위한 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경북에서 많은 분들이 못 올라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수도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겨낸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이런 우리의 자존심을 확실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재명 욕설한 거 들었죠?
산을 빨리 지나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정치 노름할 때 아니다 라는 시민들의 말에 이런 시팔로 야 이 개새끼야 이재명이 시팔로가 너는 깜빵에 꼭 보내준다 이 개새끼야. 이재명 깜빵에 보내고 한동훈 이 개자식도 깜빵에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짧게 해야 돼요. 추우니까. 중요한 건 이자를 깜빵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에 계속 모여야 되고 누구 중심으로?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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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크게 외쳐봅시다. 탄핵 기간! 탄핵 기간! 탄핵 기간! 탄핵 기간! 탄핵 기간! 탄핵 기간! 이 정도는 3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로 모여야 된다. 이제 광화문 이 자리가 끝나면 번제로 총출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신혜식 대표는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저 자빨들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겠다는데 너가 100번 지랄해봐야 신혜식이 못 이겨. 자, 신혜식 대표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대기하면서 자빨들과 전투를 벌이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젊은 친구들 랩을 듣다가 제가 탄핵 기각을 나름대로 한번 랩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따라 할 수 없었겠지만 한번 따라 해봐요.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자, 이번에는 이범규 팀의 이범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유, 자유마을 깃발이 동네별로 다 있어요. 경북 의성, 야 박수 주세요. 경북 안동 여기인데 안동 박수 주세요. 양산을 그놈 잘 계시냐? 양산 그놈 잘 계셔? 야, 이 추운데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 이긴 것 같다가 한 방울 더 맞았죠? 다 이겼을 줄 알았잖아요. 야, 세상에 이재명 2심에서 무죄 출출 예상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여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법부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경찰은요? 없어요. 헌재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만 할 뿐이지. 자, 3명은 확실하다. 4명까지 왔다. 4년 그래서 헌배가 땅땅땅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를 잡으면 선거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면 기간이나 나가야. 그러니까 지금 명령 받은 게 있어. 누구한테? 아까 2명한테 명령 받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로 들고 왔는데 빤스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4월 18일 날 도망갔다. 판결 안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3명은 확보됐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100%는 못 믿어요. 여러분이 지치면 무슨 짓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놈들은요 사탄이 씌워서요 불 지르는 놈들이에요. 맞아요. 자연 발화 아니라는 게 자연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소방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자연 발화도 몇 건 일어났겠지만 불 지르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짓을 해요. 사탄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소방서에는 당첨이 없을까요? 물론 소방관들 고생 무지하게 하십니다. 목숨 걸고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믿어 우리. 믿을 수 있는 건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오늘이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에요. 3월 29일. 여기 나간다고 몇 시간 전에 나오니까 보통 마누라 같으면 입이 대빨 나왔을 텐데 나하고 10년 살다 보니까 애국 우파가 됐어요. 빨리 나가래. 빨리. 얼굴 보고 싶다고 빨리 나가래요. 자, 20주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가한 얘기야. 20주년, 11주년, 내년에 결혼기념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3월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였고 4월 달에 결판이랍니다. 3월 혁명의 결판이 4월 달에 안 나면 우리에게 내년 없어요. 2026년 공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소새끼 내일부터는 이동생이야. 한도도 탄핵한데 우리가 내가 나도 진심을 식은 마음을 잡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이 안에 그러면 아프고. 자,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윤석열과 정광훈 목사와 여러분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자, 이번에 잘못된 판단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네. 어째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어떡할 거예요? 이재명 30에서 33개월도 안 남았어. 30에서 잘못되면 어쩔 거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어떡할 거야? 이거 상처봐요 그냥. 그냥 못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인데 왜 우리를 돌이키내가 나라를 못하겠어요? 자, 오늘 진주함성으로 나라를 구합니다. 진주함성 가기 전에 내가 누구라고? 이름 외쳐 내 이름. 내가 누구야? 오늘 진주함성 발사. 나는 위험이다. 오늘 진주함성 발사. 이거 서세요. 자, 동영상. 자. 요거 유튜브에 나가는 겁니다. 자, 올라와서 이것 좀 어이구. 자, 차가 안 넘어지도록 잘 조심해 주시고. 하여간 바람도 이재명이 나가가지고 대진학경을 들고 자빠졌어요. 바람아 멈춰라! 자, 의자가 날아왔어요. 다리를 찧어가지고 지금 다리가 부상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연습을 좀 짧게 해주시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행복팀의 신인균 멤버를 모시겠습니다.
정말 허탈하셨죠. 네, 저도 수요일 하루 종일 TV 보다가 오후 3시 반경에 확정이 되고 나서 무죄 확정이 되고 나서 정말 그 저녁 밤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다 빠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얼마나 지금 황당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퇴임해야 되는데 퇴임을 시키지 않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문영배는 이미선은 4월 18일 되면 집에 가야죠. 그런데 문영배 이민선이 가면 새로운 정상적인 헌법재판 그러면 더욱더 대통령 파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민선을 그대로 내려 앉혀 놓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 법에 대해서.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 거부권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지금 21명입니다. 장관 19명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해서 21명인데 그 중에 지금 대통령 그리고 법무장관 탄핵되어서 직무 정지 상태 그리고 국방부 장관 등 해서 3명의 장관이 공석입니다. 5명이 비어있어요. 지금 16명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이 다음 주에 한꺼번에 6명을 탄핵하겠다 이겁니다. 6명을 한꺼번에 말이 됩니까? 이 자들이 6명을 탄핵해서 국무위원을 10명으로 만들면 아예 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국무회의는 그렇게 해서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권 대행을 하겠다. 우원식이가 대통령 행사를 하면서 이미선과 문영배의 정년을 연장시켜서 그리고 마은혁을 집권으로 임명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용납해서 됩니까? 자, 그런데 이놈들이 이자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내란에 가까운 이런 작전을 짤 수 있느냐? 이건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역에 KTX를 타고 내려와서 시청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봅니다. 항상 올라올 때 시청역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오늘은 얼마나 왔을까 둘러봅니다. 그리고 지하도로를 가서 저 뒤편에 또 얼마나 많이 와 있나 또 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불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고 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주의 60%, 7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까? 오늘 저 민주당과 민노총은 최대의 인원을 저 헌법재판소 앞에 모으겠답니다. 우리가 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울산으로, 여의도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자, 여기 TV조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왔어요. AFP 통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에 사진 찍어서 비교할 겁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은
그 사이에 우리 세력이 요거를 예. 좀 하나 좀 틀어줘. 이렇게 바람이 틀어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거를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계시면 이 우리 세력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를 만만하게 하죠. 내가 이거 쓸게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공세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들이 함부로 저런 더러운 작전을 짜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작전을 실행했을 때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뭐 눌러야 돼요.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원도 다 같이 해주시다. 자동으로 계속 하는 것 같다. 묵시자 싸우자. 박수를 보내시오.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그래도 괜찮은데. 자, 지금 그 TV 따로 이렇게 지금 저 TV 조선이 와 계시는지 그래도 한번 찍게 해드려야 찍겠다 그랬어요. 드렸다 그랬어요. 태극기와 생명기를 잠시 멈추시고 티켓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장난 아니다. 자, 드신 분만 흔들어봐요. 드신 분만 흔들어봐요. 흔들어봐요. 세게. 자, 구호를 외치면 더 세게 흔듭니다. 바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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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시네. 전 세계 티켓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전국 지지율이 50%를 넘었었고 전라도만 해도 48.8%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도야 일어나라! 전라도야 일어나라! 그래서 전라도 사람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안정근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저트 SS 안정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늑대는 사냥을 할 때 가장 멋있고 호랑이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전사는 아스팔트에서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울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전라도에서 전라도 인간들을 개몽시키기 위해 약 6주 동안을 개몽시켰고 또 대학생들 시국선언들을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며 끌어올라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강화문에 모두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스팔트를 위해 싸우는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셨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청년들도 나오고 우리가 한 명의 대통령은 구해내지 못했지만 이번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구해낼 겁니다, 여러분. 손상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라도의 지지율이 무려 49%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좌파 이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좌파 기준으로 전국 지지율이 47%인데 그보다 1% 높은 지지율이 전라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았는데
겁나게 열받죠 여러분? 저 새끼는 대법원에서 징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 대통령 돌아오는데 저것들한테 콩고물 안 주면은 지랄병 할까 봐서 작은 미친 선물 하나 준 거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바로 이제 4월이 되면 따뜻한 벚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선물같이 돌아오는 대통령을 그리고 이 자리에 버텨주고 여러분을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님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늘 방황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미워할 대상을 늘 바꿔가며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김대중이냐 방황을 해왔고 지켜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냐 늘 방황을 하고 정착을 못 해왔는데 그게 마치 가나안 땅을 가는 모세를 쫓아가는 그들과 너무 닮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언덕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끈 것은 모세와 같은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겁니다. 이제 이 언덕을 넘어서면 이념 싸움도 없고 전라도 새끼들 지랄병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음 통일만 있을 뿐입니다. 지치고 고되시지만 우리 이제 이 언덕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서 갈라서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자유대한민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정착합시다 여러분. 아울러 기적처럼 찾아온 우리 청년들을 거룩하게 아껴주십시오 여러분. 저 청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방황하는 우리 고수들을 정착하게 만들어준 우리의 이념의 전사들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들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또한 지난 9년의 역사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상 벚꽃 피는 4월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는 날에 잔치를 벌여 베풀어서 우리 함께 만끽합시다 여러분. 저는 다시 싸우는 현장에서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김대중 이 새끼를 전라도에서 안 쫓아내면 끝입니다. 끝. 이번 기회에 전라도가 김대중과 이별을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여 우리가 2년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외롭게 하여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 남은 2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전라도를 개목시켜 마무리. 깜짝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말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실 거죠 여러분? 탄핵 기각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정착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신 만큼 마지막 언덕을 넘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이라고 좌파들 때려 잡을 때 그때만 사용하시고 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뒤에 현수막이 막지는 있지만 아무리 현수막이 진행되는 우리가
어디 잘 살잖아. 이런 피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생각이 거야. 요새 뭐 하세요 그래? 참. 그렇지. 뭐 하십니까? 그러면 6천 내려놓고 저 북한 사람이 잘 제목으로 커피 복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 기간이 일주일인데요. 검찰은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일주일인데 하루 만에 했어요. 그저께 고등법원이 그 상고를 바로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으로 보내는 기간은 14일이에요. 14일 이내에 보내면 되는데 고등법원은 바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과 14일이면 21일이죠. 통상 21일 걸리는 사건 송치를 완성하지 말고 스스로 재판을 하는 판이 있고 그것도 사인의 부로 갔다가 전원 합의체로 하지 말고 바로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감추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작태를 벌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196년에 러시아 제국을 몰아내린 공산주의를 목적한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68년 5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영국 우리나라 체코슬로바키아 법령에 이르고서 거칠해졌자 사실은 사고 기능을 파괴하고자 하는 산주의 이론인 마르크시즘의 정의적 이념주의의 시작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혁명과 대통령을 우리에게 꾸며진 김기현 허구이고 부장은요, 진실을 가장한 헛되고 망령된 실체들로 박제되어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판사가 바로 김기현 판사가 된 것입니다. 땅과 가치의 우리 김기현 판사는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기현 판사는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에 끝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형사법원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부의 모든 내란 관련 사건을 김기현 부장이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가 7만 쪽입니다. 7만 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냈는데 지기현 부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 서류에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는 말은 공수처가 한 것은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판사가 직접 검찰에게 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당신들이 7만 쪽의 서류를 냈지만은 내란죄를 증명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내란을 입증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판사가 직접 검찰에게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검찰이 다시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에서 보강 수사가 가능합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잡기 때문에 김기현 부장은 대통령의 내란
세웁니다. 이게 상상은 여기서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기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은 상냥하겠지만 적어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새기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하더라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4시가 돼서 저쪽에서 행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행진하는 데 가셔서 나도 행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의사를 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시작 시간서부터 여지껏 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정청화 목사님께서 지금 국회 회관을 위한 행정소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청화 목사님 모시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격려하고 네, 오랜 시간 또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안에 법제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하고 외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탄핵 기각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정청화 목사의 이념과 철학이 그래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날아오는 거를 볼 때에 야 이거 참 이거 훌륭하구나. 그 얘기를 어디 가서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저 87년도에 제정된 저 헌법 이승만 박사의 그 헌법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동감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한 것은 우리 이승만 박사가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최헌절 때의 그 헌법 인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오늘 국본 아카데미 두 분이 와서 말씀을 하실